네, 먼저 노태성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에이직 쪽을 주목하신다라고 하셨는데 투자 유망처로 꼽으시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에이직이란 이제 특정 용도에 이제 맞춤 설계된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제 고가 이제 GPU 대신에 AI 연산에 이제 특화된 그런 에이직으로 전환하려는 기업들이 요즘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AI 시장 그 성장으로 에이직의 이제 수요는 계속해서 더욱 증가될 전망으로 보이고요. 특히 파운드리 업체들의 이제 실적 개선이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기업의 기술력, 생산 능력, 고객사와의 이제 관계를 좀 중심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브로드컴은 이 시장이 이제 2023년도에 대략 이제 29조 원에서 2027년 129조 원으로 4.5배나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24년도 HBM 수요 전망에 좀 따르면 전체 24억 2,600만 이제 기가바이트 중 이제 에이직 AI 반도체용이 4억 9,500만 이제 기가바이트 대략 한 20%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AI 반도체용이 이제 11억 기가바이트, 한 45% 이상 정도 차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에이직 AI 반도체의 경쟁력은 이미 시장에서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글의 이제 TPU-V6는 엔비디아의 B200 대비 3배 이상 높은 가성비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I 연산에 특화된 설계로 전력 소모와 투자 비용이 낮은 것이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직 반도체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앞으로 차세대, HBM이 지금 현재는 너무 비싼 상황이다 보니까 차세대 좀 값싸고 가성비가 좋은 그런 반도체가 현재로서는 좀 떠오르고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AI 수혜로 에이직 쪽의 급성장이 예상된다라고 보시는 건데요. 관련주들, 관심주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어디일까요? 네, 첫 번째는 제가 작년에도 우리 직장인분들께 열심히 소개를 시켜드렸던 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네, 예.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제가 삼성전자를 이제 6만 원 아래에서 이제 음봉에서만 내려올 때마다 이제 월급의 한 2% 내지 또는 5% 정도 적금식으로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한번 삼성전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대표적인 국내 반도체 기업이죠. 삼성전자가 빅테크 기업들의 에이직 AI 반도체용 HBM 공급 확대로 이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최근에 좀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를 말씀하셨으니까 같이 묶어서 좀 SK 하이닉스 쪽도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그 반도체 쪽 왕좌의 자리를 SK 하이닉스가 탈환했다, 뺏었다 이런 시각이 많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말씀하신 에이직 분야의 성장성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그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이제 사실 SK 하이닉스가 뛰어난 거는 맞습니다. 근데 HBM 쪽 분야에서 굉장히 좀 뛰어난 거지 에이직 반도체 쪽은 삼성전자가 좀 탈환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네. 삼성전자는 25년 1분기 말부터 좀 개선된 HBM3E 제품을 대량 생산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대량 생산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제품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생산량을 전년 대비 2배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현재 8층과 12층 HBM3E의 칩의 이제 생산이 진행 중이며 세계 3대 HBM 공급 업체 중에서 가장 큰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협력에서는 품질 테스트의 통과 어려움이 좀 있었으나 최근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다고 또 발표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 CEO도 삼성전자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최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의 거의 90%를 점유하고 있어서 시장 진입이 좀 시급한 상황인데요. 삼성전자는 25년 하반기에 6세대 HBM4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 확대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HBM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나 단기적으로는 사실 SK하이닉스와의 기술 격차를 좁히는 것이 굉장히 큰 핵심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접근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 분석 나눠보겠습니다. 이전에 6만 원 이하에서 좀 모아가는 전략을 언급하셨단 말이죠. 계속해서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 판단하십니까? 네, 올해도 계속 저점 매수는 가능하다 판단이 듭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10월 달, 9월 달쯤에 이제 6만 원이 깨졌을 때 그 아래에서부터 모아 가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계속해서 지금 음봉에서 접근이 좀 가능하고요. 우리 특히나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목돈 마련에 굉장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6만 원 아래에서 접근은 가능하되 우리는 항상 리스크를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리스크 관리를 할 때는 사실 이 최저점이 깨지면은 문제가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실패를 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럴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높진 않아 보이고요. 지금 최근에도 6만 원 아래에서 차트를 만들어내면서 주봉상 저점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봉에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매집을 하시면 앞으로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목표가는 7만 원 이상 올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충분히 올해 안으로 7만 원 이상까지도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AI 산업 내에서 블루칩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유망 분야, 에이직 반도체 관련된 그 기업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를 만나보셨고요. 다음은 어떤 기업이 등장할까요? 네, 다음 기업은 이제 이 굵직한 기업보다는 조금 중소형주를 좀 가지고 아, 와봤는데요. 이 우리가 에이직 반도체 관련된 이제 에이직 랜드라는 기업입니다. 네. 뭐 이름도 에이직이고 좀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잊어버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직 랜드는 주문형 반도체, 디자인 서비스 및 시스템 온칩, 제품 개발 분야에서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형 업체들과의 어떤 협업이라던가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루고 있는지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에이징랜드는 이제 국내 유일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TSMC가 굉장히 잘 나가는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TSMC의 유일 한국 전략적 파트너사입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고요. 에이징랜드는 한국 팹리스 기업들과 TSMC 간의 이제 핵심 가교 역할을 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독점적 파트너십은 국내 반도체 설계 기업들의 이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고요. 에이징랜드는 반도체 설계 서비스와 이제 시스템 온칩 개발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TSMC의 공정에 대한 이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고 글로벌 수준의 이제 R&D 역량은 회사의 이제 주요 강점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이직 랜드 지금 말씀하신 기업의 뭐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니까요. 작년에 SK 하이닉스와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좀 있더라고요. AI 반도체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된 건데 어떻습니까? 지금 AI 반도체 쪽에서의 마켓에서의 그 위치, 위상은 어느 정도까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에이징랜드가 2025년 AI 반도체 사업을 본격화로 이제 역대급 실적 성장이 좀 저는 예상이 됩니다. 25년도 연간 매출액은 처음으로 1천억 원을 좀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2분기에는 AI 및 이제 RF 관련 개발 계약이 좀 반영이 되면서 매출액이 230억 원,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한 6.5%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성장 모멘텀은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더 강화될 전망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25년 하반기부터 AI 부분 양산이 좀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추가 개발 수주가 예상이 되면서 26년에는 매출액 1,890억 원, 이제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이 209억 원, 전년 대비 195% 이상 증가로 좀 고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이직랜드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에이직 반도체 쪽, 그쪽에 대한 성장성은 알겠는데 에이직랜드가 전체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 구조는 현재 어떤 상태일까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징랜드의 성장이 최근에 좀 다각화되고 있는데요. 인력 확보를 통한 이제 개발 매출 또 증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XL 관련 비메모리 반도체 양산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AI, SSD, RF 개발 프로젝트 본격화가 성장을 또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부분이 중장기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에이직 설계 분야에서의 기술력도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AI 반도체 기업 3개사와
약 200억 원 규모의 신규 계약을 이번에 또 체결을 했고요. 엣지향 AI, MPU 개발과 12나노미터 AI 반도체 개발을 좀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했다면 해외 시장에서의 어떤 진출 판로도 상당히 넓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수출 관련해선 높은 성장성이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IP 검증부터 설계, 그리고 이제 패키징, 테스트까지 아우르는 턴키 서비스와 국내 유일의 이제 TSMC 가치사슬 협력사 자격이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업 영역도 계속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5년 하반기부터 AI 부분 양산이 좀 시작될 예정이고 미국 업체와의 이제 RF 칩 신규 계약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 진출도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에이직랜드의 투자 모멘텀들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투자를 위한 전략을 이제 살펴드려야죠. 차트를 보면서 접근하겠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갈까요? 네, 에이징랜드 차트를 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또 스태그플레이션 이슈와 또 3월 달에 이제 캐나다, 멕시코 또 관세 이슈가 있다 보니까 당분간은 좀 반도체 기업들이 조금 조정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에이징랜드의 차트는 제 커뮤니티로 오시면 굉장히 좀 중요한 타이밍이 왔을 때 또 한번 이제 커뮤니티에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투자자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이직 관련된 그 유망주들, AI 산업의 블루칩이 될 만한 유망 기업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도 좀 찾아보고 싶은 게 아무래도 뭐 이쪽 관련해선 미국이 선도하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뭐 주목할 만한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세 번째 종목은 제가 브로드컴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 이 브로드컴은 세계적인 반도체 설계 기업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설계보다는 미국이 반도체 설계로 따지면 전 세계 1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트워크 칩, 무선통신 칩, 스토리지 솔루션 등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최근에는 VM, 웨어 인수를 통해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사업도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이제 스마트폰용 와이파이 블루투스 칩,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용 네트워킹 칩, 그다음에 AI 가속기 등이 있습니다. 애플과 같은 글로벌 AI 기업들이 주요 고객사고 브로드컴은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분야에 굉장히 큰 선도 기업입니다. 네. 특히 주문형 AI 칩 시장에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쪽은 정말 주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어떤 대항막 격으로 지금 브로드컴이 언급되기도 하는데요. 브로드컴이 생산하는 에이직 반도체 쪽, 이쪽 관련된 그 어떤 더 뛰어난 차별성, 이 점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이제 브로드컴의 에이직 AI 칩이 독보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좀 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GPU와 비교해서 맞춤형 설계를 통한 성능이 효율성도 굉장히 좀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력 소모 절감과 AI 추론 속도에서 굉장한 강점을 최근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트워킹 프로세서 기술과의 결함으로 AI 클러스터의 데이터 전송 그리고 효율성도 향상을 지금 시킨 상황입니다. 시장에서의 이제 포지셔닝도 굉장히 명확한 기업인데요. 엔비디아의 이제 GPU 범용성과 쿠다 생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구글, 메타 등 대형 기술 기업들의 특수한 요구 사항에 맞는 맞춤형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들어보니까 이 브로드컴의 기술력은 정말 차별성을 강하게 띠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실적 부분도 탄탄할까요? 네, 실적도 굉장히 좀 뛰어납니다. 24년도 회계년도 이제 AI 관련 매출이 약 122억 달러로 전년 대비 220%나 좀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전체 매출의 24%를 차지를 했고요. 주요 기술 기업들과의 협력도 굉장히 활발합니다. 구글, 메타, 오픈 AI 등과 협력하여 AI 칩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킹 프로세서, 이더넷, 스위치, 기업용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지금 현재 구성을 하고 있고요. 시장 전망도 굉장히 밝습니다. 27년까지 AI 관련 유효 시장 규모가
600억 달러에서 9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지속적인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25년 실적 전망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데요. 25년 1월에만 약 21조 원의 매출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AI 관련 매출은 약 5조 원이나 전망이 됩니다. 25년 회계년도 AI 매출 목표는 150억 달러에서 180억 달러로 전망이 돼 있고 AI와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성장, 오픈 AI와의 협력 성장이 이 실적을 또 견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성장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혹시나 투자 시에 유의할 만한 리스크는 없는지 이 부분도 좀 함께 챙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의할 점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리스크가 조금 존재합니다. 일단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24년에 이제 220% AI 매출 성장률 재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180배의 높은 이제 PE 비율은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 되고요. 그러나 이제 75%의 높은 매출 총이익률, 그다음에 44%의 연간 매출 성장률, 그다음 8분기 연속 수익 예측 초과 달성 등 핵심 지표가 견고해서 27년까지는 600억에서 900억 달러 규모의 AI 시장 성장 기회를 확보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 매력도는 사실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뛰어난 재무성과 함께 클라우드 컴퓨팅 수요 증가, 그다음에 월가의 긍정적인 평가까지 좀 더해진 상황이라 25년도 최고의 반도체 투자 종목으로 현재는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의 행보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술적 접근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네, 브로드컴의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가가 많이 올랐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큰 폭락을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이슈와 더불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잠깐 점진적으로 멈추면서 이 미국에 있는 AI 기업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세를 지금 보였는데요. 오히려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브로드컴에 대한 이제 지지력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앞서 주봉으로 좀 확인을 해봤을 때는 요구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83달러 정도 내려오면은 여러분들이 지지력을 좀 확인을 하고 저가 매수를 좀 해보셔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는 당연히 이제 신고가 이상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좀 설정해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미국 관련돼 있는 이러한 종목들도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 많이 분석해드리고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또 미국 주식 관심 있으신 분들은 커뮤니티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브로드컴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이제 다음 종목 소개해 주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네, 이번 소개시켜드릴 종목은요. 25년을 좀 주도할 에이직 반도체. 올해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예정이 돼 있는 그런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뭐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노태성 전문가의 관심주가 궁금하신 분들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급성장하는 AI 반도체 쪽에서도 핵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자, 어떤 기업인지 궁금한데요. 어떤 사업군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개요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핵심 파운드리 파트너로서 기술력을 좀 인정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AI 및 데이터 센터용 고성능 에이직 시장을 좀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 선정되어 이제 3나노 공정 반도체 설계를 최근에 수주를 했습니다. 기술적 역량도 굉장히 좀 탄탄한 기업입니다. 첨단 패키징을 위한 이제 인터포저 설계 능력까지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종합적인 반도체 설계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앞서서 실적 개선이 아주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실적을 끌어올릴 만한 요인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이 기업의 이제 실적을 끌어올린 또 급성장하는 이제 AI 반도체 시장의 핵심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은 AI 반도체 시장은 23년도 530억 달러에서 28년도 1,590억 달러로 연평균 성장률만 무려 24% 이상
고성장이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핵심 기술 개발과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 성장 가속화에 좀 나선 상황이고요. 삼성전자와 이제 3D 패키징 또는 칩넷 기술 개발 진행 중에 있고, 2나노 공정 기반 HPC 플랫폼 ADP620 개발에도 착수했습니다. 또한 미국 고객사와 NPU AI 가속기 공급 계약이 예정돼 있고, 이 ARM과 차세대 고속 IP 및 칩넷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고성장을 보이면서 올해부터는 굉장히 큰 실적 성장 전망치를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 전망치의 구체적인 숫자가 궁금해지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실적 추이가 좀 나타나게 될까요? 네, 동사의 그런 이제 전망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24년도 매출액은 이제 1,689억 원을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는 전년 대비 이제 68%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영업이익은 21억 원으로 흑자 전환이 됐고요. 당기순이익은 17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25년도 매출을 좀 예상을 해보면 매출액이 2,1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올해에도 29%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는 24년도 대비 큰 폭의 이익 성장률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회사의 주요 성장 동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째, AI와 HPC 등 이런 고부 가치 제품 이제 포트폴리오 확대입니다. 둘째는 24년도, 25년도에 걸쳐서 여러 그런 고객사들의 이런 이제 양산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세 번째는 개발 용역 매출이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면서 24년 1,370억 원의 용역 매출이 또 예상이 됩니다. 특히 25년에는 우리 자율주행이 이제 출시가 막 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와 HPC 반도체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5년까지 차량용 반도체 관련 인증을 단계적으로 좀 확보할 예정이고요. 또한 삼성전자 파운드리와의 이제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가 됩니다. 목표 수익률은 저는 이제 40% 이상 보고 있고요. 네. 바닥권에서 이제 1차적으로 움직인 이후에 조정을 잘 받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2차 상승을 좀 크게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와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 주신 노태성 전문가의 관심주가 궁금하다시는 분들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항상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노태성 전문가가 준비한 투자 전략 미니 강의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시죠. 오늘의 키워드는 기업의 건강검진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건강 상태는 재무제표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복잡한 재무제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업을 분석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세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입니다. 이는 마치 사람의 키, 몸무게, 체온처럼 기본적인 건강지표와 같습니다. 매출액은 기업의 총 수입을 의미합니다. 영업이익은 순수하게 본업에서 번 돈이고, 당기순이익은 모든 것을 계산한 최종 수익입니다. 이 세 지표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기업이 기본적으로 건강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핵심 재무지표를 심층 분석해 볼 텐데요. 부채 비율, 유보율, 자본 잠식, 주요 자산 항목에 대한 분석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채 비율은 기업이 빚을 얼마나 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계산 방법은 부채 총액 나누기 자기자본 곱하기 100입니다. 예를 들어 100원의 자기자본을 가진 기업이 50원의 빚이 있다면 부채 비율은 50%입니다. 일반적으로 100% 이하면 매우 안정적이며 제조업은 200%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현재처럼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은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유보율은 기업이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아두었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자본 잉여금 더하기 이익 잉여금 나누기 자본금 곱하기 100으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유보율이 1000%라면 자본금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기업이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장기 기업의 경우 높은 유보율은 미래 투자를 위한 준비금으로 볼 수 있어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성숙기 기업이 지나치게 높은 유보율을 보인다면 투자나 주주 환원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음으로 자본 잠식은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기업이 계속된 적자로 인해 당초 투자된 자본금까지 잠식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부 잠식은 아직 회생 가능성이 있지만 완전 잠식은 실질적인 채무 효과, 채무 초과 상태로 매우 위험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자본 잠식률 50% 초과 기업을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며 이는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자산 항목입니다. 재고 자산이 급격히 증가하면 판매 부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재고가 쌓이면 그만큼 현금이 묶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기업의 지급 능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불황기에는 충분한 현금 보유가 중요합니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실제로 벌어들인 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꾸준한 증가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보는 방법은 네이버 금융이나 증권사 앱에서 이러한 지표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 전에는 반드시 4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성장성. 두 번째, 부채 비율 100% 이하, 제조업은 200% 이하. 세 번째, 자본 잠식 여부와 마지막으로 현금성 자산의 적정성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기업을 고르는 것은 좋은 과일을 고르는 것과 같습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배운 지표들을 활용하여 건강한 기업을 선별하시길 바랍니다.